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4개월째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처음에 호기롭게 죽창가를 부르면서 반일 선동을 하던 그런 자세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일본 측의 정상회담과 대화를 애걸하는 측은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원칙을 저버리고 감성팔이,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창가에서 애골로 전락한 문재인의 대일 외교. 제가 그 모습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대기장에서 모여 있다가 아베가 나타나자 문재인은 아베를 소파로 이끌고 환담을 가졌습니다. 13개월 만에 이루어진 11분 환담입니다. 그런데 한국 측과 일본의 보도 내용이 서로 상이합니다. 한국 측은 문재인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그리고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러나 일본 측 보도자료의 핵심은 아베가 문재인에게 한일 협정을 준수하라는 일본 측의 입장을 다시 전달을 했다. 일본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의 축하 사절로 가서 문재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역시 대화 해결을 강조했지만, 자, 그때도 일본은 한결같이 한국이 1965년 한일협정을 지켜야 된다.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원칙으로 돌아와야 된다. 일본은 변하지 않는데 한국만 죽창가에서 애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과 또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G20 국회의장 회의에 일본에 가서 엄청난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의 맨 끝에 한국의 국회의장을 앉혔습니다. 원래 G20 회의에서도 한일 간의 어떤 이 이웃 국가, 만약에 정상적인 친분 관계라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심부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 의장은 일본 참의원 의장과 회담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역시 거절됐습니다. 일본 집권당 자민당 간사장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의장은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기기 이전에도 나루히토 일왕 이전의 아키히토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사죄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발언, 일본의 헌법 시스템과 일왕의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런 발언으로 해서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한 감정만 자극을 하고 아무런 얻어낸 것은 없고. 세 번째, 문재인이 5기로 추진을 했던 지소미아 파기 선언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문재인 정권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라고 하는 일종의 지렛대를 이용을 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특히나 미국의 옆구리를 찔러서 미국으로 하여금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얄팍한 계산. 안보 정세나 어떤 이 외교적인 전략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자, 이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관료들은 지소미아 파기가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는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게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취소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은 한일 간의 문제에 중재를 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의 이익관계가 커다랗게 걸려 있어서 한국이 지렛대로 삼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지소미아가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에 일본은 매달리지 않습니다. 거꾸로 파기 선언을 해놓고 11월 22일 종료 시한이 다가오니까 그 이전에 일본이 어떤 태도 변화라는 명분을 보여줘야 문재인이 파기 선언을 취소하고 지소미아를 지킬 수 있을 텐데 일본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아 문재인 정권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고 한국은 미국 측의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채무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일방적인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상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논리로 방위비 협상에 접근을 하게 되면 한국은 대단히 불리해질 것입니다. 이 지소미아 파기 때문에 한국이 더 떠안아야 되는 방위비가 엄청난 규모가 될지 모릅니다. 이익 계산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이 유치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국민 세금만 거액이 더 날아갈 판입니다. 지소미아가 다시 한번 부메랑이 돼서 문재인의 얼굴을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명기한 대로 이 정권이 호기롭게 얘기를 했던 문재인부터 얘기했던 이순신의 12척배 이 12척배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허풍을 늘어놓으면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자신의 지지율의 이용을 해먹고 이제는 아베에게 대화와 정상회담을 애걸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스토커 수준입니다. 문재인뿐만 아닙니다. 죽창과 선동을 했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 법무장관이 돼서 2달 동안 이 나라를 완전히 혼란과 부끄러움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던 조국. 일본의 법무상에게 도덕성 경쟁에서 완패했습니다. 일본의 법무상은 부인의 선거운동 불법 의혹이 드러나자 그런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과 부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나절 만에 사퇴했습니다. 일본의 법무상. 그런데 조국은 2달 동안 그게 질질 끌고 뭉개다가 지금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가족이 풍비박산되고 본인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선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 한일 갈등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선동을 했던 이 언론, 더불어민주당, 좌파 시민단체들, 그런 혹이라면 이 아베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문재인을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소미아 파기도 그대로 가고 한일 간의 갈등도 그대로 가고 청구권 협정 문제도 그대로 가고 죽창가는 사라지고 애걸만 남았습니다. 애걸의 목소리만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담을 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